파사드 패턴은 여러 클래스들로 구성된 어떤 시스템이 있는데 이 시스템이 쓰기가 상당히 복잡해요. 복잡해서 이것을 아주 단순화시켜주는 창구를 하나 대신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홈 티어터 앱이 있는데 너무 복잡한 거야. 그래서 내가 주로 쓰는 거 이런 기능밖에 안 돼. 그럼 그런 기능만 해주는 인터페이스를 만들어주는 걸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원래는 이제 막 이렇게 이 안에 서비스 구성된 게 이렇게 복잡하고 밖에서 쓸 때 막 이렇게 복잡한데 이 복잡한 거를 싹 없애고 여기다가 파사드 클래스 하나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밖에 있는 애들은 얘만 보면 돼. 얘네들은 모르고 얘를 통해서만 접근할 수 있으면 돼요. 그래서 이 복잡한 내부 시스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모르더라도 얘만 알면 필요한 기능이 다 되게끔. 그래서 얘네들이 이 안에 있는 것들을 직접 접근하는 대신에 얘를 파사드를 쓰는 것을 요 클래스 접근하는 것을 파사드 패턴이라고 한다. 그래서 이런 복잡한 클래스가 있을 때 딱 이렇게 만들어준다. 예를 들면 watch movie, end movie, listen CD, end CD, listen to radio, end radio. 그래서 이렇게 메소드를 단순화시켜서 밖에서는 이 복잡한 앰플리파이어, 튜너, CD, DVD, 팝콘 기계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런 것들을 세부적인 것들을 모르고 단순화시켜주는 거예요. 그것을 파사드 패턴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어떤 복잡한 세부 시스템이 있는데 실제로 내가 쓰는 게 그런 복잡한 것이 다 필요가 없다. 그러면 그거를 추상화시켜주신 또 다른 클래스 하나 만들어서 요거를 쓰게끔 하면은 편리하게 우리가 쓸 수 있다라는 게 파사드 패턴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그 예시에 보면 영화를 보기 위해서 이렇게 한대요. 실제 집에서 이렇게 하는 사람 있는지 모르겠지만 팝콘 튀기고 뭐 요즘은 팝콘 전자레인지에 넣으면 되긴 하지만 그렇죠? 그래서 집에서 저런 거 하는지 모르는데 어쨌든 단순화 시켜준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파사드 패턴은 서브 시스템의 일련의 인터페이스에 대한 통합된 인터페이스 제공하여 준다. 좀 더 사용하기 쉽도록 상위 수준의 인터페이스를 정해 주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어떤 복잡한 시스템이 있을 때 실제로 보면 이 세부적인 거 다 필요가 없어. 그럴 때 요 하나를 만들어 가지고 이제 밖에서는 요 하나만 가지고 이 복잡한 내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방식입니다. 뭐 파사드 패턴을 사용하면 하이 레벨에 대한 완전 접근을 막아버리는 거냐? 그거는 뭐 다를 수도 있고요. 여기처럼 파사드 패턴이 단순한 인터페이스 만들어주지만 필요하면 직접 접근할 수도 있다. 파사드도 어댑터와 마찬가지로 단순 패스로는 아닌가? 아님. 보통은 단순 패스로지만 항상 그런 건 아니다. 이제 복잡할 수도 있다는 거죠. 각 서브 시스템은 하나의 파사드만 가지는가? 아님. 여러 개의 파사드를 만들 수도 있다. 그러니까 요거를 하나만 만드는 게 아니라 몇 가지를 만들 수도 있다는 거예요. 요렇게 단순화시킨 거가 필요할 수도 있고 좀 다르게 단순화시킨 게 필요할 수도 있고 그것도 상황에 따라서 할 수가 있습니다. 어댑터와 파사드의 차이점은 어댑터는 인터페이스 바꿔주기 위한 것이고 파사드는 인터페이스를 단순화시켜주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다르고요. 아까도 말했지만 어댑터도 그러니까 하나만 어댑티가 하나가 아니라 어댑티가 여러 개를 하나로 묶어가지고 해줄 수 있고 그럴 경우에는 파사드하고 큰 차별점이 없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랜만에 설계 원리가 하나 나왔는데
the principle of least knowledge. 그래서 talk only to your immediate friends. 그러니까 내가 알아야 되는 게 적으면 적을수록 좋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여기서 보면 얘가 알아야 되는 게 5, 6개를 알았어야 되는데 이제는 하나로 바꿔준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필요가 없는 애들을 많이 알도록 하지 않는 방법도 좋습니다. 그러면 이 클라이언트를 만들기가 심플하겠죠. 얘네들을 다 알아야 되는 것과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얘네들이 변했을 때 파사드만 바꾸면 되겠죠. 뭐 또는 이제 파사드에 있는 내부 알고리즘만 바꿔도 되는 거지. 클라이언트는 안 변해도 되겠죠. 그래서 이런 추상화가 해주는 역할들이 크다. 그래서 이 리스트 널리지와 관련해서는 이제 이 원리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메소드 구현할 때 다음 4종류의 객체의 메소드만 호출해야 된다. 객체 자체. 메소드로 전달된 객체. 메소드에 생성된 객체. 객체의 구성 요소인 다른 객체. 회색 관계로 되어 있는 애들. 그러니까 지난번에도 우리가 요 예제를 어디서 우리가 봤냐 하면은 리팩토링 설명드릴 때 익스트랙 메소드 했더니 이 메소드가 그 객체 상태를 전혀 안 써. 그럼 뭘 했어요? 다른 메소드로 다른 클래스로 옮겨버렸죠. 그 클래스로 옮겨버렸는데 봤더니 실제 쓰는 게 이제 다른 또 속성을 쓰는 거지. 다른 클래스의 속성. 그래서 또 무브를 했죠. 그래서 처음에는 클라이언트 클래스, 커스터머 클래스에 있다가 렌털 클래스에 있다가 그 다음에는 무비 클래스로 옮겼죠. 여기서도 보면 스테이션이 있고 스테이션에 get thermometer를 가져와서 또 그거에 get temperature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객체가 이 get temperature라는 데서 알아야 되는 객체 타입이 스테이션이라는 것도 알아야 되고 thermometer라는 것도 알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복잡해진 거지. 차라리 그럴 바에는 이 스테이션 내에다가 요 서머미터를 가져다가 해주는 거를 만들어주는 것이 훨씬 더 간편한 방법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체는 우리 리팩토링 했을 때를 생각해 보면 이제 요 코드들을 보고 내가 요거에 요거 하면은 그게 꼭 그렇게 필요한 것인지를 보고 위치를 바꾸거나 단순화시키거나 이런 것들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파사드 패턴은 복잡한 시스템의 단순한 인터페이스를 제공해야 될 때 여러 서비스가 있을 때 각 서비스 맨날 틀려. 서비스에 대한 다른 서비스의 접근을 단순해 줄 필요가 있을 때 구현 고려사항 여러 개의 패스드가 하나의 서비스에 대한 여러 가지 다른 형태의 단순화된 접근을 제공하는 경우도 있음. 그러니까 파사드가 하나를 만들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개를 만들어야 될 때도 있고 파사드 같은 경우에는 보통 싱글톤으로 만들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씨풋볼은 두 가지 보여드렸는데 보통은 씨풋볼은 뭐예요? 다중상속이 되니까 그렇죠? 요게 클래스 어댑터고 요게 오브젝트 어댑터가 되는 거지. 그렇죠? 그래서 둘 다 만들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만들 수도 있고 이렇게도 만들 수도 있다. 오랜만에 문법을 보니까 다중상속을 해서 접근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되는지 까먹었어. 이 땡땡 연산자를 오랜만에 씨풋볼 쓰니까 한번 가끔 가다가 이제 언어를 써주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그래야 안 까먹어요. 그래서 이렇게 씨풋볼은 이렇게 다중상속이 되니까 이렇게 구현을 많이 한다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파이썬도 보니까 다중상속을 제공하더라고요. 요번에 처음 알았습니다. 그래서 파이썬도 다중상속이 되니까 두 가지 형태로 다 만들 수도 있어요.
오리 이렇게 만들면 되고요. 자바스크립트는 이제 보통은 오브젝트 어댑터 형태로 가야 되는데 이제 다중상속은 아닌데 특이하게 이렇게 만들 수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좀 복잡한데 실제로 그 예전 만들었던 이너리스 코드를 보면 이제 두 개의 프로토타입을 다 받아버리는 거지. 그럼 마치 다중상속처럼 되고 그 생성자만 바꿔주게 되면은 두 개가 다 상속되는 형태로도 만들 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자바스크립트는 이게 조금 애매한데 다중상속을 원천적으로 제공하는 애는 아니지만 그렇게 만들 수는 있다. 그런 거 한번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